애기씨가 분명히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매일매일. 다 그 집 부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양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볼 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의인화입니다. 이 친구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을 보면서 저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감정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양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들에게는 없는 감정들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집에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이불 위에 똥을 싸더라니까요. 이거 복수하는 거 맞죠? 야,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 고양이에게 없는 감정인데요. 복수하겠어 라는 의미 자체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도덕적 윤리를 따져봐서 상대한테 그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판단이 포함된 감정입니다. 고양이한테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이 있을까요? 없겠죠. 도덕 윤리는 인간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념입니다. 이런 식의 감정은 진짜 전형적인 인간의 의인화가 많이 포함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일부러 보호자가 불렀을 때 무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러라는 거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불렀는데 일부러 모른 척,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고도의 판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못 들은 척 하는 거는 그냥 귀찮았습니다, 의도가 없어요, 간식 줄 거 아니잖아, 나한테 아무런 득될 게 없어, 이래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책이라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거든요. 고양이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내가 혼이 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보호자가 평소랑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내가 불안하고 긴장이 되네 라고 하는 1차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뭔가 잘못했을 때 머쓱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도 피하고 약간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 느낌입니다. 뭔가 보호자가 크게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심각해져. 오히려 이런 거는 공포 반응과 이에 따른 어떤 억제 행동, 이어서 이 행동을 계속했을 때 다시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행동을 멈추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신중히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일까지 예측하려고 하고 그런 감정이 되게 강하잖아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어떠냐? 이 친구들은 진짜 그날을 삽니다. 내 눈앞에서 지금 사냥할 게 있는지, 지금 먹을 간식이 있는지 내일 걱정은 하지 않아요. 어제 지나간 일도 되새겨서 반추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날, 그 시간, 그 하루만 온전히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계획까지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야망묘는 없다. 우리 집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막내 고양이가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자기가 이 집의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긴 플랜은 전혀 없고요. 그날 내가 좋아하는 자리, 이제는 저 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넘기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라는 거 야망은 아니다. 보호자들이 가장 이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애기씨는 사모님을 엄청 질투하는 것 같아요. 질투라는 감정 우리 고양이들에게도 있을까요? 인간이 느끼는 시기 질투의 감정과는 다른 질투의 감정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질투는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의 질투는 되게 1차원적인 경쟁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보호자도 하나의 영역 자원이거든요. 보호자가 관심을 주는 것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보호자에 대한 그런 관심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보이는 모습들이 인간이 느끼는 와, 저거 시기 질투한다 라고 표현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고양이를 좀 하루 정도 떼어놓고 나서 여행을 신나게 다녀왔어요. 평소 우리가 출근했다가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튀어나오다가 하루 비었다가 들어왔더니 안 나타나. 원래 저녁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고 벌써 삐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삐짐이라는 감정도 고양이에게는 없는 감정입니다. 원래 삐짐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인간처럼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삐진 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나를 서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항상 패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깨졌을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패턴이 바뀌었어. 긴장돼. 그러면 고양이들은 어딘가에 숨어 들어간다거나 보이지 않는 곳, 자기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 어딘가에 가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들어온 집사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들이 쓱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삐진 게 풀렸나 보다 이게 아니고 불안했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뭐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이럴 목적이 없다는 거겠네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할 만큼 사고 지능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 내 감정에 오롯이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기씨가 분명히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매일매일. 다 그 집 부렁입니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 맨날 고양이가 뭐 보호자를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이 뭐 맨날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낀다고? 인간이 느끼는 사랑한다는 감정은요, 생각보다 정말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헌신하거나 또는 도덕적 책임을 진다거나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런 복합적인 사고들을 다 포함한 게 사랑이라는 표현인데요. 고양이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고양이에게 있는 감정은 애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대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이제 애착 형성이 되어 있다. 조금 더 단순한, 난 이게 너무 좋더라. 나는 저 인간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뭐 내가 필요한 걸 기가 막히게 챙겨주더라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만지면 좋아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막 만져주고. 야, 저거는 애착 보호자야. 좀 씁쓸한가? 고양이나 인간이나 둘 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인간 관점에서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 진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고양이는 괜히 신비롭고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 오늘부터 절대 하지 않기.